함께 하고 하면서 이제 조정해야지. 자, 지용이 내 신의 누구지? 아, 나 어떻게 알고 널 이름 불렀을까? 이 많은 중에서 윤진이, 그렇지. 그 다음에 이름 어떻게 돼요? 보자. 안하미.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오케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 통합과 수업인데 이게 12월은 마무리할 때 잘 쉬었지, 그지? 안 그랬니? 쉬었다고. 1월 됐고 드디어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 먼저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과학 수업이거든요. 과학 수업인데 혹시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봐 좀 얘기를 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갔을 때 그 내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 과학입니다. 심지어 수학보다 조금 높을 거예요. 수학보다 조금 높을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준비하고 해서 이제 대학교에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럴 때 과학 비중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올해부터 과학 수업을 여기서 일선 TMS 학원에서 하게 됐는데 원장으로 왔어요. 원장. 내가 오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으로 와서 내가 계속 했던 게 원래 이제 전공이 자연과학이고 그래서 이제 과학 수업하고 논술, 면접, 수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도와주고 있었어 학생들. 그래서 지금 우리 반에 오고 또는 우리 학원에서 있는 학생들은 최대한 내 힘이 닿는 대로는 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 합격할 때까지 내가 도와줄 거야.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지? 너네들이 뭐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무슨 활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는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되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을 거야. 도움을 청해야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일단 나한테 얘기해. 알겠지? 그러면 아마도 매우 적절한 또는 이제 혹시 좀 너무 무난하거나 잘못됐거나 하는 내용으로 갈 뻔하는 걸 내가 조정해 줄 수도 있고 학생부라고 하는 설득력이거든. 설득력이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냈는데 얘 보고 싶다. 면접에서 불러야겠어. 뭐 이런 그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대학 교수가 내가 가르칠 애인데 얘 이런 특별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네. 일반적이지 않네. 이런 걸 만들어내려고 하면 학생부의 한 줄 한 줄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아주 구체적인 목표는 없어도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목표를 만들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공부가 재밌을 때도 있고 좀 덜 피곤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숙제처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진짜 힘들거든. 어린 데서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게 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열심히 한번 성공해보자. 알겠지?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할 거는 이제 이 과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통합과학이 먼저 얘기할 것은 중학교 과학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중학교 과학은 어쨌든 중학교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약속이 있고 개념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바로 답 내면 돼요. 풀면 돼요. 대부분 문제가 100문제 중에 98문제 정도는 그렇게 풀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그냥 성실한 애가 너무 잘해요. 성실한 게 뭔가요?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라가면 여기서 하나 극복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머리를 쓰기 시작해. 진짜 머리를 쓰기 시작해. 그냥 내가 배웠다고 해서 문제를 그냥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내가 배운 내용하고 문제를 푸는데 적용하는 그 과정에서 머리를 써야 돼. 판단하고 꺾고 다시 뒤집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문제가 제대로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거 너네들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중학생 때 반에서 한 대강 5등 정도 했다고 치자. 이제 5등 정도 했는데 그러면 나는 중학생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렇게 생각했어. 중학교 수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수가 거의 반으로 줄으니까 반으로 줄어드니까 내가 5등 했으면 고등학교 가면 10등 정도 하겠네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윤리는 이고 앞으로 가는 애는 더 앞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야. 아까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숙제처럼 하면 안 돼. 성실해도 밀릴 수 있어. 그래서 머리 쓰는 연습을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우리 다 그 정도 머리 쓸 만큼은 똑똑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마음을 열고 그냥 좀 달라진다 공부가 좀 더 능동적으로 뭔가 머리를 쓰면서 이제 판단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중학생 때의 등수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운명이. 그러면 꽤 유리해지겠지. 그걸 목표로 이제 공부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지금 1, 2월 겨울에 우리가 통합과학에 대해서 뭘 할 거냐면 통합과학 안에서도 좀 쉬운 부분이 있어.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해하기 어렵거나 정보가 많거나 정보가 많다 보니까 문제가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쏙쏙쏙쏙 발췌를 했어. 쉬운 부분 하면 안 되겠지 지금. 그지? 어려운 부분 먼저 좀 선행한다 생각하고 그 부분 먼저 할 거야. 왜? 결국은 학기 중에 그 어려운 부분 때문에 시험 공부하는 게 또 힘들어지고 싫어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해둔다. 다른 학생들이 그때 힘들 때 우리는 좀 더 편하게 더 정확하고 섬세하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하나만 못하심에 잔소리 하나만 나올게. 1학기 첫 시험을 되게 열심히 해야 돼. 1학기 첫 시험에 어느 정도 성적이 잘 나왔잖아, 이제? 그러면 거기에 계속 갈 수가 있어.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해서 이 정도 나온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이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덜 공부하면 불편해서 봐. 무슨 말인지 알지? 덜 공부하면 불편해지고 그래서 그걸 기준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1학기 첫 시험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험을 쳐봐. 그리고 5월달 초에 이제 시험 치고 한번 한 1, 2주 풀어지고 그지? 누워 있다가 다시 공부해.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좀 어려운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물리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좀 정보가 많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또 3월부터는 처음부터 쭉 이렇게 가면서 이제 섬세하게 다 채워나가는 과정을 할 거야. 오케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지. 이 테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수업에 대한 걸 조금 설명할게요. 지금 교재를 줬으니까 교재 보면서 이제 보면 되는데 이 테마라고 하는 거는 가능한 일주일에 한 테마를 쭉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주차별 교재를 지금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차별 교재로 만들어 보니까 일단은 내가 예견할게. 미리 예상해서 얘기할게. 세 번째 테마께 한 주에 다 안 될 거야. 조금 많아 내용이 좀 많아서 그거는 한 1.5주 정도 안에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별 교재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몇몇 가지가 있는데 주차별로 해서 내가 각각의 소단원 또는 단원별로 이제 내신 문제를 많이 분석해서 진짜 필요한 문제만 이렇게 쏙쏙 빼서 이제 정리를 해두고 있거든. 보면 중간 과정에 보면 지금 내가 준 자료 있지, 이제 중간 과정으로 중간 정도 넘어가봐. 그러면 페이지 모양이 달라지면서 내신 업투 80 이렇게 적혀 있는 문제 자료 시작 지점이 있어요. 보이죠? 내신 업투 80. 그 다음에 한 두 페이지 넘기면 두 페이지 정도 넘기면 내신 퍼펙션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너무 읽을 수 있지? 내신 퍼펙션 있지?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내신 기출 문제만 다 모은 자료 중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가 평균 약 다 합해서 30문제 정도 될 거야. 매주 30문제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여기는 27문제가 있거든. 자, 내가 분석한 문제는 약 150에서 200개 정도 됩니다. 쭉 분석해서 공통점이 있고 조금 더 어렵다고 하는 건 지금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 그러니까 가장 나오기 쉬운 문제들을 표본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짐작하기에는 내신 업투 80이라고 엮여있는 문제가 15개밖에 안 되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 영역에서는 이 15, 진짜 귀찮으면 이 15개만 해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그럼 80점 받을 수 있을까요? 뭐 말인지 알겠지? 내가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자료를 줄 테니까 요거 하고요. 아니 근데 욕심내는 사람이 태어났으면 그지? 되게 인정 갖고 살아야지. 내신 퍼펙션이라고 하는 거는 좀 오답률이 높은 거, 정답률이 낮은 거 또는 이제 좀 더 생각해서 풀어야 돼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 오케이? 학교 시험에 나오면 그런 거 맞췄을 때 이제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로 구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점에 도전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좀 잘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따로 이제 배치를 한 거예요. 항상 매주 이렇게 내가 다 분석해서 엑기스만 쏙쏙쏙 골라서 이렇게 정리를 할 거거든. 요걸 따라오면 돼. 알겠지? 요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 힘으로 이렇게 막 필기한 짧게 필기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필요할 때 필기해. 뭐 이렇게 내가 얘기할 거야. 하면 되는 거고 빨간 펜으로 밑줄 긋는 거 있잖아. 무조건 마킹해라. 알겠지? 그거 나온다는 거죠. 시험에 그걸 알고 모르고 또는 이제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판단 못하고 이런 거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거만 딱딱딱 내가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이렇게 따라오면 돼요. 아시겠죠? 1, 2월 달만이 그런 게 아니고 3월부터 계속 그럴 거예요. 계속 그렇게 미리 다 분석하고 준비해서 자료를 전달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민세처럼 다 먹여줄 테니까 적어도 그거 다 욕심 있으면 부교재 하나 정도는 자기가 공부하면 돼. 욕심 있으면 일단 미리 얘기할게. 좀 불편하게 어렵게 공부하려고 하면 완자 기출 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완자 기출 픽 PICK 됐니? 그거가 이제 평가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좀 불편한 문제들 이렇게 좀 모아놓은 거거든. 그래서 상위권까지 완전 상위권까지 목표를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 연습하면 좀 불편하면서 많이 머리 쓰게 될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2시간 반이고요. 2시간 반이고 그다음에 수업하는 날 외에 공부시키려고 부르는 날이 있을 거예요. 혹시나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수업하는 날 수업 끝나고 이렇게 붙여서 이제 공부를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거는 좀 이따 의논을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업을 하게 될 학생들은 의논을 해서 시간을 약속을 잡아야 돼요. 내 스케줄이 지금은 1, 2월 달에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제 학원 있어요. 원장님들이 일주일 다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왜냐 원래 있던 수업들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3월부터는 월요일만 빼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있을 거거든. 6일 동안 있을 거니까 우리 학생들이 편한 시간에 와서 그 전주에 공부했던 거에 대한 문제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 다 하고 내가 또 확인하는 과정도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빈틈없이 준비되고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야. 왜? 원장이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지? 우리 수업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테마 오늘 이거 다 할 거야. 첫 번째 테마인데 통합과학 책을 딱 받으면 딱 첫 번째 단원의 첫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첫 번째라서 첫 번째이긴 한데 이 내용이 좀 많아요. 많고 문제가 살짝 어려워. 그래서 선택된 거예요. 이 겨울 방학 수업에. 알겠죠? 선택됐는데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 우리 과학이잖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제 과학이 시작되는 시점이잖아. 그게. 과학은 뭘 하는 거지? 물질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예요. 그란 말이야. 맞지? 물질에 대해서 탐구한다고 하면 물질의 기본이 뭐야? 원소야. 원소. 들어봤지? 수소, 산소, 질소 이런 원소거든. 오케이? 물질의 기본이 그거니까. 그러면 아니 과학을 하기 위한 이런 어떤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부터 설명하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단원이 그거. 아시겠죠? 제목이 우주 초기 원소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주 초기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니? 우주가 언제가 생겼었다라는 뜻이야. 그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뜻이지. 초기라고 했거든. 우주 초기에 원래는 원소가 없었나 봐. 근데 원소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대.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소가 만들어지는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소단의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자, 여기 타겟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넘어가보면 타겟 2도 있고요. 레이디언스 3개가 있어요. 이 주제는 이제 끝났거든. 개념을 연습은 문제고 이렇게 이제 타겟이라고 잡혀 있는 건 뭐냐면 내신 기출 문제가 어떤 영역에 많이 쏠려 있는지를 보고 내용을 나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적어도 한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겠더라라고 판단이 된 거지. 됐죠? 첫 번째 타겟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내신 문제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시작해볼게. 우주가 시작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소주제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라고 적혀 있어. 잘 안 보이면 교재 보면 됩니다. 됐죠? 우주론이 2개 있다. 우주론이 뭔데? 우주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어떤 과학자들은 이랬을 거야, 어떤 과학자는 이랬을 거야 하고 서로 좀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는 빅뱅이고 하나는 정상이라고 하는 우주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일단 알아도 인정받는 거는 빅뱅 우주론이야. 정상 우주론은 왠지 딴지 거는 것 같고 설득력이 없고 뭐 그런 거고, 빅뱅 우주론은 거의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우주의 생성 이유, 기원은 빅뱅 우주론을 얘기한다. 이게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아니? 지구가 어떻게 생겼니? 동그란 구 모양으로 생긴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서울대 지구과학부 교수 중에는 지구가 주사위처럼 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 있어. 무섭지 않니? 서울대 교수인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이건 동그랗게 생겼다고 하는 거고, 이건 이제 그 사각형 정육면체라고 하지, 주사위, 그지? 정육면체라고 하는데 그거 거기 더 가깝게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뭘 받아들이지? 이거 받아들이지. 동그랗게 생겼다는 거 받아들이지. 한 그 정도 느낌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원소 생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좀 복잡하지,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아까 말했지만은 내가 빨간 줄로 긋는 것도 외워야 된답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이 표는 좀 이따가 크게 나옵니다. 여기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는 안 볼 거고요. 요거 볼게요. 요거 빅뱅 우주론 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봐봐. 우주가 없었어 처음에. 근데 어떤 물질은 있었나 봐. 물질이. 근데 그 원소도 아니야. 되게 애매해. 원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들이마시고 있는 산소 이런 건 원소잖아, 이제. 애매해. 어떤 물질이 있는데 원소도 아니고 그 물질들이 아주 좁은 공간에 뭐라고? 고온 고밀도 상태. 이 고온 고밀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도와 밀도가 아닙니다, 절대. 이 상태의 한 점에 있다가 약 138억 년 전에 빵 터진 거죠. 빵 터진 거야. 웃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압축되다 보면 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생겨서 빵 이렇게 터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이런 입자들이 어떻게 된 거야? 공간에 이제 펼쳐진 거죠. 그때부터 빵 터져서 이제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걸 뭐라고 하기 시작했냐면 우주라고. 그 이전에 우주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그지? 그러니까 우주는 논리적이고 수학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약 138억 년 전에 생겼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인정받고 있어요. 됐지? 138억 년 전에. 그러니까 폭발한 후 지금 뭐하고 있다?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지금 내가 이 수업하면서도 우주는 커지고 있어.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많은 진행을 하고 있다. 이거만 있다 생각하면 돼. 우주론은 이거밖에 없다. 아시겠죠? 요런 걸 빅뱅 우주론이라 한다. 빨간 줄 친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요런 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몇 도 이런 거 있고 몇 분, 그다음에 몇 만 년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이 중에서 필요 없는 거, 문제 안 나오는 거 내가 밑줄 안 걸 거야. 이거 안 외워도 된다고 얘기할 거야. 근데 이건 알고 있어요.
뜬금없이 그냥 오지선지에 나온다고. 됐죠? 그래서 이건 딱 좌표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앞으로 넘어갈게요. 정상우주로는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과 정상우주론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특징을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보자. 빅뱅 우주론과 정상우주론 서로 다른 우주론의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어떤 과정은 거의 비슷한데 빅뱅 우주론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질이 처음에 있었지, 그지? 그래서 물질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 이후로는 우주에서 추가적으로 물질이나 에너지가 더 만들어지거나 더 없어지거나 할 수 없다라는 게 빅뱅 우주론의 하나의 주장이야. 되게 중요한 주장이야. 맞잖아. 내 주머니에 10,000원 있었는데 갑자기 5만 원 좋긴 하겠지만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정상우주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야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납득이 좀 어렵지, 그지? 이런 거야. 여기 점이 뭐냐면 물질이나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작은 공간에 이렇게 촘촘히 모여있다가 커지면 그 점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면서 총 개수는 같은 거야. 우주가 커져도 총 개수는 같은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게 빅뱅 우주론이고, 했니? 그 밑에 있는 거니 커지는데 그 점 사이 거리는 똑같으니까 점이 훨씬 많아지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런 차이를 보여요. 아주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정상우주론도 뭘 인정하고 있는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우주가. 그지? 시작 지점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인정하고 팽창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 돼. 뭘 주장하고 있냐면 물질 에너지 계속 생기면서 막 우주에 다 채워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처음에 우주가 생성될 때, 만들어질 때 있던 물질과 에너지가 지금 그냥 퍼져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그래서 이 빅뱅과 정상 우주론의 어떤 물리량이라고 하지, 물리량의 비교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비교 문제. 지금 내가 설명한 기준에서 비교 문제가 나와요. 팽창 여부 같습니다. 맞죠? 둘 다 팽창하고 있다. 시작, 요거 좀 조심해야 될 게, 빅뱅의 시작이 정확하게 있는데 시작하는 게 비슷하다고 내가 얘기했지, 같다라고 얘기 안 했잖아, 그지? 맞지? 내 잘못은 아니야. 없다. 요거 기억해. 정상 우주론의 시작은, 그러니까 정상 우주론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걸 입증할 수 없는 거야.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시작을 입증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정상 우주론에서는 그 시작이 없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됐죠?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요거 질량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그다지 어렵지 않을까. 봐봐. 얘들은 지금 입자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안 증가하고 있는지. 우주가 커져도 증가 안 하지. 그러니까 일정이야. 맞지? 근데 얘는 입자수가 증가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증가해야지. 그냥 납득하면 되는 거야. 그냥 외울 필요 없겠지. 요 기준만 알고 있으면 돼. 온도는 어떨까? 밀도는 어떨까? 밀도가 제일 어려운 개념이니까 맨 마지막에 내가 설명할게. 온도부터 얘기를 해볼게. 온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이 있다. 따뜻한 물이 있는데 따뜻한 물 한 대양 되게 많이 따뜻한 뜨거운 물을 준비했다고 해. 뜨거워. 그지? 근데 여기 욕조에 차가운 물을 좀 넣어놨어. 한 수심이 한 10cm 되게 넣어놨다. 그때 똑같은 양의 뜨거운 물을 쫙 부었을 때 미지근해지겠지. 그지? 부피가 커지니까 미지근해지지. 근데 뜨거운 물 양 똑같은데 욕조에 50cm 수심으로 아주 깊게 많이 차가운 물을 넣어놨다. 이거 부으면 어떻게 돼? 거의 차갑겠지, 그지? 뜨거운 물에 비해서 차가운 물이 훨씬 많으면 섞어도 거의 차가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무슨 얘기하냐면 처음에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점점 커지면서 그 에너지가 다 펼쳐지려고 하다 보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아주 높았는데 우주가 점점 커지면서 시간이 지나에 따라 전체 평균 온도는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되는 거야. 이것도 이해돼? 이해되면 돼. 그래서 온도도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은 열 에너지를 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 분포시켜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좀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됐죠? 온도는 하나입니다. 근데 얘는 또 주장을 해. 아니야. 모두가 얘라고 할 때는 아니오라고 할래. 그러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물질의 수도 계속 채워지면서
이렇게 일정하고 물질이 수는 얘가 일정한 거지, 그지? 이건 밀도가 일정하다고 얘기합니다. 됐죠?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하대. 그러면서 마지막 밀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지금 이 통합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상황 형태를 위해서도 밀도는 그냥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밀도라는 개념. 밀도가 뭐냐면 어떤 부피 공간이 있다고 하자. 거기에 어떤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으면 당연히 물질은 질량을 갖고 있겠지, 그지? 해당되는 질량을 그 부피로 나눈 것을 밀도라고 해. 좀 자세히 설명할게. 제대로 알아둬야 되니까. 자, 밀도는 영어로 density라고 합니다. D라고 쓸게. 보이지? 좀 어둡지만 보이지? D라고 하는데 density. 근데 이건 뭐라고? 질량은 보통 weight에서 W라고 표현합니다. 부피는 볼륨이라고 해서 V라고 표현합니다. 됐지? 밀도는 V분의 W. 잘 모르겠으면 적어놔야 됩니다. 됐죠? V분의 W.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거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인데?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볼까? 예를 들어서 아까 200g 있었대. 10L 부피에 200g 있었대. 예를 들어 우유 한 팩이 긴 거 한 팩이 보통 1L 정도 되잖아요. 그럼 10개 부피 공간에 200g이라는 물질이 있었대. 그 밀도를 뭐라고 하냐면 봐봐. 이거 잘 봐야 돼. 띵띵하고 20g per 리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이거 단위니까 단위도 그대로 리터 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밀도라는 거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계산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스스로도 그렇게 이해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 리터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1리터당 20g이다 이 뜻이야. 됐니? 분모에 뭐 어떤 단위가 있으면 그냥 1 뭐에 뭐당 뭐 얼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돼요. 됐나요? 이걸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2, 3학년으로 가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하는 게 단위 부피가 부피의 어떤 기준값이 단위를 1리터라고 하면 단위 부피당 20g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됐니? 이렇게. 그러니까 왜 질량을 부피로 나누는 결국 부피로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서 이제 없애면 1이 되잖아요, 이제. 계산되면 이 값도 이제 설정이 될 거고, 그러면 1리터당 어떤 거 이렇게 딱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지? 밀도는 이런 거다, 밀도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빅뱅 우주로는 이 점들이 다 물질이었고 질량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분자인 질량은 안 변하는데 우주 전체의 무게는 안 변하는데, 그지? 부피가 어떻게 돼? 부피인지 증가하잖아, 그지? V에서 2V가 되고 4V가 되고 이러면 분모만 커지니까 어떻게 돼? 이 전체 값은 작아져야지. 맞지? 분자 그대로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값은 작아져야지. 맞지? 이해돼? 이렇게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밀도가 감소한 거야.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근데 얘는 주장하는 게 뭐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빈 공간이 확장돼서 빈 공간이 생기면 같은 밀도로 다 이렇게 채워진다. 그렇지? 이렇게 주장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정상 우주론은 그런 걸 얘기한다. 여기 보시면 정상 우주론에 대해서 더 알 게 없어요.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좋아요. 넘어갈게. 이 수업이 2시간 반인데 중간에 원래 내 뭐라고 할까? 공부할 때도 수업할 때도 믿음이 딱 고등학교 과정에서 멈췄어. 그래서 보통 한 50분 정도 수업하고 50분, 55분 수업하고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2번이 될 거야. 그때 화장실 갔다가 물 마시고 해도 되고 피곤하면 엎드려 자도 돼요.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한 10분 후에 쉬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갈게요. 순서 잘못 자, 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 이걸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볼게요. 확립 과정을 했어.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기하는데, 일단
빅뱅 우주론에 대한 화두를 던진 사람이 있어. 던진 사람. 화두가 뭐냐? 이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먼저 알게 된 사람이지. 그게 아마 알걸? 허블이라는 아저씨입니다. 허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망원경으로, 그지? 하늘 본 사람이야. 됐지?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지. 망원경을 하늘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알게 됐냐면 계속 원래 하늘 보는 사람들은 약간 정신도 좀 이상하고 그래. 하늘만 보다 보면 그렇게 되나. 계속 별만 보다 보니까 약간 몽롱해졌는데 계속 별을 매일매일 똑같은 별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이 별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두 별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 별의 거리가 멀어진다. 우리가 풍선이 있다고 하자. 풍선이 있으면 이 풍선에 별을 이렇게 세 개를 그리고 이거 불면 어떻게 될까? 별 사이 거리가 풍선이 커지면서 멀어지겠지. 그지? 멀어지겠지. 허블이 그걸 지금 컨셉을 다 잡은 거야. 잠깐. 별들이 다 거리가 다 조금씩 다 멀어지지? 이게 뭐야? 우주가 팽창하나? 우주가 풍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끝. 허블 아저씨는 그러고 끝이야. 그 이상을 더 얘기할 수 없어. 다른 뭐 수학적으로 되게 수준이 높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이 항상 중간에 끼거든요. 이 가모라고 적혀 있는 사람. 어떤 교재에는 좀 약간 옛날 표현 같아. 옛날 교재 표현은 가모프라고 적혀 있어. 누구인지. 가모프라고 적혀 있어. 헷갈리지 마. 됐지? 가모도 가모프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빅뱅 우주론은 이건 논리적으로 이걸 연구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어. 연구하기 시작했어. 그래 지금 커지고 있는 어떤 속도나 그 경향을 따지면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수축했는지도 역추론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물리적 현상을 수학적으로까지도 계산했어. 계산을 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빅뱅 우주론을 표현하게 된 사람. 이렇게 생각해. 이 사람은 그럴 거라고 한 사람. 됐지? 뭐라고 했냐면 초고온 이건 아까 밑쪽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 시작할 때 상태에서 팽창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날 일어났다라고 돼 있죠. 오케이? 여기에 보면 수소와 헬륨 조성을 빅뱅 핵 합성 이론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요거는 좀 노란 글로 수소와 헬륨 조성 핵합성 이론 예측.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론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할게. 이거 잘 이해 안 될 거야. 설명을 할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 사람 계산했다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계산해서 아니 우리 우주 시작할 때 우리가 관찰했었니? 모르잖아. 그지? 계산해서 잠깐만 우주가 폭발하고 몇 시간 후에는 이때는 이런 이유로 이런 계산 결과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수소와 헬륨 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양성자의 중성자의 개수가 이런 비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결과가 나온 거야. 됐니? 그걸 예측했다고. 이 사람이 예측한 거야. 근데 그게 뭔지 아니? 실제로 지금 우주의 분포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조성 기류와 같다는 게 나중에 관측으로 알려졌어. 관측으로. 이 사람은 머리만 써서 예측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계속 이제 관측 장비들이 점점 좋아지잖아. 이 사람이 주장할 때는 그런 관측 장비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좋아지는데 깜짝 놀랐네. 똑같네. 그 예측하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예상했고 그럼 그 관측한 게 뭐가 되냐면 이 사람 주장의 증거가 되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지? 나중에 소름 끼치게도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해. 이 사람이 주장한 것에 대한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해. 뭐 말인지 알겠지? 이 사람이 이겼어. 그렇게 생각하고 중간에 이제 딴지를 걸지. 쿠킹 오일 박사가. 쿠킹 오일 뭔지 알지? 그 쿠킹 빼라. 이름이 쿠킹은 아닐까요? 호일 박사예요. 호일 박사 아까 뭐 했냐면 정상 구조로 얘기하는. 꼭 교수들은 서로 이 사람이 잘 되는 거 꼴보기 싫어서 막 딴지 걸고 하거든요. 딱 그 모양인 것 같아요. 강호 아저씨가 좀 잘 나가는 거 할 테니까 나도 좀 관심 좀 가져줘. 그래서 정상 구조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주가 팽창해. 좋아. 네 말 인정할게. 근데 물질이 안 만들어진다는 건 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물질은 계속 만들어서 채워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한 거야. 됐죠? 그걸 정상 우주로 하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개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고 이 사람들이 또 뭘 했냐면 아까 말한 소름 끼치게도 이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예상한 게 최근이라고 봐야 돼. 한 40년 전, 40년 전 최근이야. 내가 태어나고 나서니까 최근이야. 윌슨 아저씨하고 펜디어스 아저씨라고 하는 사람이 20대였어. 아마 미국의 LA가 서부 쪽이 있지, LA 쪽 밑에 쪽이 뭐냐면 오렌지 주스 만드는 오렌지 만드는 캘리포니아 요쪽이거든. 그 사이에 보면 해안가에 매우 큰 전파 망원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주를 다 관측할 수 있어. 심지어 보통 우리 광학 망원경 같은 경우는 밤에 관측해야 되고 날씨가 좋을 때 관측해야 되잖아. 근데 전파 망원경 그거 필요 없어. 계속 그냥 열어보고. 근데 웃긴 게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20대니까 젊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야뭐 관측하고 와 하면 네 쫄쫄 가서 이제 관측하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어느 날 한번 가서 이제 망원경을 이렇게 돌려보는데 이상해. 망원경 자기 느낌이 왜? 아니 별이 없는데 쏘고 있는데도 계속 어떤 신호가 오는 거야. 이거 무섭지? 무슨 외계인 왔어? 귀신도 아니고 어떤 신호가 오죠. 잠깐만 이쪽 다 신호가 있어. 이게 뭐지? 이 사람들 처음에는 망원경이 고장난 줄 알았대. 처음에 뭐야? 이 망원경 고쳐야겠는데? 아씨 우리 보고 어떻게 신기했네 뭐 이렇게 생각했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걸 이제 찾아 가보니까 뭐냐면 처음에 우주가 초고온 고압을 압축되고 빵 터지면서 에너지들이 다 이렇게 균일하게 퍼져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우주에는 꼭 별이 있는 곳이 아니고 빈 공간 쪽에도 뭐니 에너지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균일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균일하게 존재해야 되니까 얘들이 별이 아닌 부분을 가서 약간의 에너지파가 전달되는 거야, 전파망으로. 근데 그 에너지파 모든 방향이 다 똑같은 거야, 다. 깜짝 놀랐을 거야. 그게 요렇게 이어질 때 가무 아저씨하고 이 사람 관측한 게 이어져서 설명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야. 그래서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가무 아저씨가 예측한 수학적 논리적으로 예측한 그 결과에 대한 두 번째 증거가 이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우주 배경 복사 2.7 켈빈이라고 돼 있지, 그지? 이걸 처음에 잘못된 어떤 신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꼭 나타나야 되는 그 균일하게 퍼져 있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복사라고 하는 건 빛이거든. 빛, 그지? 복사는 빛인데 우주에서 배경으로 모든 우주 배경에서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옆에 있는 2.7 켈빈은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켈빈 클라인이 청바지 말고 온도를 얘기하는 거야. 켈빈이라는 아저씨가 만들었어. 온도. 아주 과학적인 온도 표현 방법입니다. 켈빈이. 왜 그러냐 하면 알아두세요. 이거는 알고 넘어가세요. 켈빈이라는 온도는 예를 들어서 273 켈빈이 0도씨야. 우리는 섭씨 온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게. 273 켈빈이 0도씨야. 그리고 이 켈빈 온도와 섭씨 온도는 눈금의 크기가 같아. 그러니까 요게 10도 올라가면 얘도 10개 올라간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봐봐. 그럼 0 켈빈은 얼마지? 섭씨 온도로 273을 떼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 도씨가 되는 거지. 됐지? 됐나요? 응? 자, 이 켈빈 온도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 줄게.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온도가 왜 있어? 에너지 때문에 있는 거야. 우리 라면 물 끓일 때, 그지? 처음에는 차가운 물이었는데 열 에너지를 주니까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물이. 에너지 때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는 거는 그 물질의 에너지가 높다는 거 아니야. 이 켈빈 온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야. 뭐 뜨겁고 차갑고 이게 아니고 그냥 에너지 값을 표현하는 거야, 켈빈 온도. 그럼 0 켈빈은 뭐지?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0 켈빈은 물질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10켈빈 이런 게 있니? 없는 거야. 온도에는 마이너스 10켈빈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됐지? 그러면 하나만 더 알고 넘어가자. 그러면 섭씨 온도로 영하 300도는 있습니까?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절대 없는 거야. 이 전 우주에서도 영하 300도라는 건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거야. 제일 낮은 온도가 이겁니다. 섭씨 온도. 놀랐지? 이거 하나 알아둘 수 있구나. 됐지? 그리고 이제부터 고등학생이 되면 요걸 씁니다. 온도 측정 기준을. 우리가 좀 배운 교양인이라고 하면 이제 켈빈 온도를 예를 들어서 이디야 커피숍 가서 친구하고 오늘은 283 켈빈이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도 알고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켈빈 온도 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돼. 자, 2.7 켈빈은 뭐니? 그래. 되게 낮은 온도네. 0 켈빈에 가깝잖아. 그럼 2.7 켈빈은 섭씨 온도를 몇 도일까요? 영하 210.3도 맞지? 내가 암산 잘했지? 2.7이면 여기 2.7 더하면 여기 2.7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영하 270.3도 맞지? 엄청 낮은 온도야. 됐습니까? 엄청 작은 에너지지만 모든 우주 배경에서 다 균일하게 나타나는 에너지가 없더라고. 오케이? 그게 빅뱅 우주론에서는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질문. 아까 내가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 했냐면 양성자, 중성자 개수를 예측했는데 그게 맞더라고. 관측해보니까. 맞지? 요 방금 말한 이 가모 아저씨가 계산하고 예측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빅뱅 우주론의 주장에 대한 증거 두 개 있지 않은지 이거 첫 번째 내신 시험에 몇 문제 나옵니다.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시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쉬는 시간 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쉽시다. 자, 볼게요. 시작. 빅뱅 우주론 확립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윌슨과 펜디어스 기억하세요. 우주 배경 목사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것도 볼게. 요거 우주론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여기에서 딱 필요한 거 한번 봅시다. 아까 미리 내가 소개했듯이 우주론의 증거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고 두 가지입니다. 딴 거 없어. 두 가지. 첫 번째가 윌슨 아저씨, 펜디어스 아저씨가 발견한 우주 배경 복사 2.7 켈빈 기억나지? 두 번째는 수소 헬륨 질량비 아까 가모 아저씨 얘기하는 데서 이렇게 예측하였다 나왔지, 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필요한 걸 정리해 볼게요. 우주 배경 복사. 자,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일 때 빛이 만들어졌대요. 아니, 빛이 만들어져야지 그게 관측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빛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만드는 거야. 우주 온도가 3000 켈빈. 우주 온도는 어떻게 했지? 점점 떨어졌어. 오케이? 지금 현재 우주 배경 복사는 2.7 켈빈밖에 안 돼요. 3000 켈빈이면 몇 도 정도 돼? 2730도 정도 되겠지, 그지? 엄청 높은 거야. 우주 전체가 그냥 3000 켈빈. 그런 상태야. 이때 빛이 만들어지니까 분리된 빛이. 분리된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빛은 만들어졌는데 빛이 진행을 못하고 계속 다 흡수가 됐거든. 근데 이때 드디어 빛이 뿅 이렇게 다 뻗어나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분리된 빛이라고 얘기하고 팽창에 의해서 쭉 파장이 길어지고 온도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원래 빛은 이렇게 팽창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공간에서 똑같이 이렇게 파동으로 전달이 돼요. 근데 이 공간이 팽창하면 이렇게 길게 퍼져나가면서
이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나옵니다. 파장이 길어진다 이런 거 거의 안 나옵니다. 됐죠? 그냥 한번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고 2.7 켈빈 기억해 두세요. 이거 복사파라고 하는 게 복사파가 빈 얘기하는 겁니다.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이는 펜지어스 윌과 윌슨의 관측에 의해서 입증됐고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첫 번째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가모 아저씨가 미리 예측했던 게 나왔으니까. 그지? 그래서 증거다.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좀 기억할 것들이 또 좀 있습니다. 수소 헬륨 우리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소 원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원자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벼운 입자가 수소입니다. 그 다음 2등이 헬륨이에요. 그 다음에 다 알지? 다 외우겠지? 리튬, 베릴륨, 분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외워야 돼. 언젠가는 외워야 돼. 지금은 안 외워도 된다. 이 순서대로 점차 무거워지거든. 됐죠? 근데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가벼운 입자가 딱 두 종류인데 수소하고 헬륨. 그게 우주가 빵 터져서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입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에서는 이거 외에는 안 만들어. 사실은 안 만들어. 다른 입자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별에서 만들어져. 우주 공간에서는 그냥 안 만들어. 됐지? 그래서 초기 우주는 매우 뜨거워서 폭발되고 나서 폭발되고 나서 1초 후 우주 온도 거의 100억 켈빈 외우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아주 높았다 이 정도 알아두면 돼. 됐지? 에 달했으면 아주 높았다가 쭉 떨어진 거지. 양성자, 전자, 중성자 등의 입자들이 모두 뒤엉켜 있었다. 그러니까 얘들이 뭐 하는 애들이니 원자를 만드는 애들이야. 원자 핵은 뭘로 만들어졌어? 양성자라고 하는 플러스 입자하고 중성자라는 그 전하가 없는 그지? 중성 입자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거야. 핵이 원자 핵이. 근데 주변에 뭐가 돌고 있게? 뭐가 돌고 있어? 희망이 돌고 있니? 아니 전자가 돌고 있어.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걸 이제 원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들은 원자를 만드는 구성 원소들이야. 맞지? 이런 애들이 모두 뒤엉켜 있었어. 그러니까 원자는 안 만들어졌어. 그냥 얘들이 있었어. 얘들. 그런 상태야. 언제? 1조 처음에 뿅 터지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원자가 만들어지진 않았다고. 그 재료가 만들어졌다고. 됐죠? 그런 상태에 이후에 우주가 식으면 우주가 좀 온도가 낮아지면 이게 미친 듯이 움직이다가 얘 다 붙어서 구속되면서 원자 핵이 만들어졌어. 됐죠? 식으면서 중성자는 양성자와 전자로 분리되거나, 자, 중성자는 양성자와 전자로 나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그러면 양성자하고 중성자 비교하면 누가 더 무겁겠니? 중성자는 양성자 더하기 전자니까 전자가 무게가 있으니까 그지? 그지? 맞지? 그러니까 중성자는 조금 무거워. 그러니까 적어도 전자 질량만큼. 맞지? 중성자가 조금 무겁습니다. 양성자보다.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질량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전자는 질량이 아주 작아. 오케이? 그 정도까지 알아두고, 분리되거나 양성자가 결합해 중수소가 됐다. 이거 알 필요 없어. 중수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붙는 거예요. 됐지? 이거 알 필요 없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대부분 폭발로 이렇게 됐는데, 3분이 됐을 때 뭐가 생겼다? 헬륨 핵이 생겼다.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진 비율하고 헬륨 핵과 수소 원자핵. 수소 원자핵이 뭔지 얘기해줄게. 양성자가 이렇게 생긴 입자야. 플러스 입자야. 중성자는 크기는 거의 같고 이제 질량은 조금 더 무거운 그냥 비슷한 입자야. 됐지? 근데 전하는 없다고. 됐지? 자, 이게 수소 원자핵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 아니야. 됐지? 그러면 헬륨 핵은 뭐냐면 양성자가 2개, 주로 중성자가 또 2개가 묶여서 이렇게 있으면 헬륨 핵이야. 됐니? 그러면 수소 원자핵이라는 양성자하고 헬륨 원자핵은 질량이 몇 배 차이 나니? 1대 4. 맞지? 4개 있잖아. 질량이 거의 같은 애들이 4개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의 효과에 비해서 얘들은 4배 무거울 거야. 핵이. 오케이?
일단 질량의 비율이 수소 원자니까 양성자는 1대4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외울 필요까지 없는데 알아두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요거 두 개를 외워야 돼요. 항상 나오는 게입니다. 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이 되었다라는 걸 예측한 게 감호 아저씨야.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의 질량 비, 핵의 질량 비는 두 질량 비는 3대1이 됐대. 7대1 3대1이 뭐지? 이제 설명할게. 보자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설명할게. 다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보자고.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데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1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자고. 우주가 빡 터져서 만들어지는데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가 식으면서 아까 말한 양성주 중성이 붙을 수 있다고 했지, 그지? 이렇게 인정. 그리고 이로 인해서 원자핵이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됐지? 우주 나이가 1초 아까도 나왔지, 그죠? 1초가 되기 전에는 비율이 거의 같았대. 자, 첫 번째 1초일 때 100억 켈빈 이거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1초의 양성자 중성자 비율이 거의 같은. 했니? 요거도 알아야 돼. 요걸 잘 모르고 넘어가는 학생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뭐 거의 같은 게 나오면 이 교과서에도 안 나올 수 있거든. 같은 게 나오면 이게 뭐지? 당황한다. 공부한다. 처음에는 거의 같았는데 이 교과서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 그림이 나오거든. 좀 이따 얘기할게. 자, 우주의 온도가 점점 떨어졌다고 했잖아. 이제 점점 커지면서 우주의 온도가 점차 내려가면서 중성자가 일부가 양성자로 바뀌는 반응만 일어났대. 이게 설명을 할게.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높으니까 양성자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중성자로 바뀌기도 하고 중성자가 또 양성자로 바뀌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동전에 안면 뒤면처럼 왔다 갔다 한 거야. 중성자와 양성자로. 오케이. 근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중성자 일부가 양성자로만 바뀌는 반응. 이 말은 뭐냐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건 언젠가부터 안 됐다는 거야. 처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개수가 거의 비슷했어. 양성자 중성자. 근데 이제 양성자가 중성자로는 안 되는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계속 되다 보면 양성자의 개수만 더 많아지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이해해야 돼. 됐죠? 그래서 요 밑줄을 안 넣을게요. 결국은 비율이 양성자와 중성자 수의 비율이 약 7대1로 변하게 됐다. 1초일 때는 1대1이었는데 그 이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중성자가 양성자로만 언젠가부터는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부터 온도가 더 떨어지면 이제 이동도 못해요. 딱 멈춘 거야. 어떻게? 7대1. 우주에서 7대1 끝.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딱 멈추게 된 거야. 비율이 7대1로 변하게 됐고 그래서 3분이 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가 10억 켈빈 이하로 낮아졌을 때 10억 켈빈 너무 높잖아, 그지? 근데 어쨌든 100억 켈빈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지? 그렇게 낮아졌을 때 3분일 때 결합을 하게 됐어. 그 이전에는 결합도 못했어. 왜냐면 너무 미친 듯이 돌아다니니까 이 결합을 못 시키지. 근데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좀 천천히 움직이니까 결합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결합을 할 수 있게 되고, 자, 이거 이제 따져볼게. 그럼 그때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볼게. 그림으로 한번 보자. 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의 비율이 7대1로 변했다고 했지, 그지? 자, 맞는지 보자. 두 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양성자 14개지, 맞지? 중성자 2개. 14대 2, 7대1 맞지? 요 상황이 딱 설정된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3분이 됐어. 3분쯤에 이렇게 설정된 거야. 3분이 되고 나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이제 붙을 수 있게 됐다고 했지, 그지? 양성자 중성자 붙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아까 말했잖아. 양성자 하나 자체가 뭐라고? 수소 원자 핵이야. 양성자라고 하는 게 수소 원자 핵이야, 그지? 근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묶였을 거야. 붙었을 거라고. 됐니? 요렇게 붙으면 이게 뭐다? 아까 말했잖아. 헬륨 원자 핵이라고. 자, 요렇게 붙어서 하나가 된 게 헬륨 원자 핵이야. 근데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있겠지. 놀고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3분 이후에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수소 원자핵 이거 하나하나가 수소 원자핵이거든. 몇 개? 12개. 맞니? 그때 헬륨 원자핵 몇 개? 4개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 묶여서 하나야, 묶여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개수로 봤을 때 양중은 7대1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1이 된 거야. 됐니? 그리고 질량비는 어떻게 됐을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아니 이 질량이 다 1이라 하면 이거 1, 1, 1, 1, 4거든. 그지? 그러니까 일자리 개수가 12개 있고 얘는 일자리 개수가 4개가 있잖아. 한 안경이.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질량비는 12대4.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12대4. 즉 3대1. 뭐가 되니? 12대1, 3대1, 7대1. 요게 각각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설정해. 이거 다 외워야 돼. 알겠지? 많이 나와.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1대1이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양성자 많아지고 7대1 됐다가 여기서 묶이니까 이 개수로는 12대1, 그 다음 질량으로는 3대1. 오케이? 이게 딱 정리된다. 이 한번 딱 정리되고 나면 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몇 가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혼동이 되면 계속 힘들어요. 한번 딱 정리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기가 하나 넘어갔습니다. 제대로 정리 됐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요거 해야 돼요. 요거. 그림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하고 여기 있는 건데요. 자, 요 그림 보면 폭발, 빅뱅 해서 처음에 양성자, 전자, 중성자가 맞았다가 언젠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38만 년 전에 38만 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8만 년 됐을 때 전이 아닌가 양에 폭발 이후에 38만 년 됐을 때야. 됐지? 이때 드디어 원자가 만들어졌대. 지금까지 설명 안 했었네. 지금 설명한 거 아까 설명한 거 뭐지?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야. 원자가 만들어지려면 이 핵에 뭐가 붙어야 돼? 전자가 딱 구속돼서 붙어야 돼. 이러면 이거 원자라고 하거든. 됐지? 여기서 말하는 건 38만 년에 원자가 만들어졌대. 헬륨 원자, 수소 원자. 됐니? 자, 이때가 뭐냐면 이거 외우라고. 3000켈빈 뭐야? 빛이 만들어졌다고 했어. 그지? 이때도 빛이 있었는데 빛이 이제 만들어지면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빛이 뻗어나갈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상태의 우주에 있었으면 방금 예를 들어서 요 앞에서 빛이 만들어져 난 그걸 볼 수가 없어. 빛이 만들어지고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때는 우주는 암흑이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빛이 있어도 빛이 없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랬는데 그 이후에 뭐가 빛을 흡수하는 게 누구냐면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화원, 화투, 물투에도 나와요. 빛을 흡수하는 거는 딴 거 아니야. 전자가 없어. 전자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딱 비에너지에 맞거든요. 그래서 빛을 그러니까 원자핵은 빛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 흡수 안 한다. 근데 전자는 할 수 있는 거죠. 됐니? 그래서 지금 이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했잖아.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미친 듯이 아주 높은 밀도로 미친 듯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빛이 만들어져도 옆에 있던 전자에 다 흡수돼 버리는 거야. 왜 안 보이지? 근데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이 전자들이 원자에게 딱 구속이 돼버렸어.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된 거야 이제. 원자 핵에 다 이렇게 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원자핵 사이에 전자가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안 돌아다니지. 빛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된 거야. 그 이전에는 가다가 막히고 했거든. 근데 빛이 진행되게 된 거야.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빛은 이제부터 쭉 직진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빛이 만들어지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지. 이걸 이제 투명한 우주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38만 년 뭐 안 해도 돼. 근데 3000켈빈은 나오더라. 문제 됐니? 3000켈빈으로부터는 빛이 만들어졌고 그게 그때 만들어진 빛이 지금도 달리고 있어. 됐니? 지금도 달리고 있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빛이 물질로부터 분리되는 이 과정이 여기 있다.
이건 투명한 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졌다, 그지? 그때라고 해야 돼. 그 이유가 아니고 빛이 쭉 나갔다. 그때부터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관측하죠. 이렇게 만들어졌다. 해서 이제 뭐니 이제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 외울 것들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 외울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강의 내용은 방금 그림으로 좀 얘기했거든. 외울 거 여기 딱 정리해 볼게. 빅뱅 초밀도 맞지? 그때 공간, 시간, 에너지 같은 게 창조됐다. 만들어졌다. 새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간, 시간, 에너지가. 아니 빅뱅 해도 공간이 생기잖아. 참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다. 딴 얘기네. 내가 한 유치원생 때 진짜 진지한 고민 하나 했어. 뭐냐면 별을 보면서 잠깐 우주의 끝이 있나? 이런 생각했거든. 비슷한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 뭐야 우주의 끝이 있으면 그 끝의 경계 밖은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궁금하잖아. 그때는 답을 아무도 못 해줬잖아. 근데 그런 거야. 빅뱅 하면서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져. 사실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느끼고 있어서 공간이지. 공간도 하나의 어떤 차원이라고 하거든. 차원. 예를 들어서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은 1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선이 두 개가 연결돼서 파악할 수 있는 건 2차원이라고 해요. 평면. 직선이 3개 연결돼서 파악할 수 있는 3차원이라고 해요. 부피. 4차원은 뭐니? 이 부피, 공간에 시간이라는 축이 하나 더 들어가면 4차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이 시간에 이 공간과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은 같은 게 아닌 거죠. 시간이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걸 차원이라고 하거든요. 논리에서 한마디로 빅뱅 전에는 차원이 없었던 거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근데 빵 하면서 이제 공간 차원이 생긴 거야. 그리고 이때하고 이때라는 게 다르잖아. 그지? 시간 차원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인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차원이 된 거죠. 그 이전에 인식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자 외워 이렇게 나옵니다. 빅뱅 직후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요거만 하나 외우면 돼요. 일단 다시 올라가서 빅뱅 직후 렙톤과 쿼크가 만들어진다 라고 돼 있다. 이제 렙톤이 뭐야? 뭐 티라노사우루스야? 뭐야 이거? 렙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딴 거 알 필요 없어. 렙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자가 아니고 전자야. 전자, 일렉트론, 마이너스 입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만 딱 알면 돼. 그 다음 쿼크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돼. 뭐냐면 업 쿼크가 있고 DOWN 좀 작게 써서 미안해. DOW 다운 위 쿼크 R 쿼크 다른 거 써요. 참 쿼크 뭐지? 스트레인지 쿼크 뭐 이렇게 6개 가지 쿼크가 있는데 딴 건 안 배워. 그러니까 필요 없어. 야, 요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자, 이 쿼크는 입자고요. 얘들은 전하를 갖고 있어요. 전하 3분의 2 전하 마이너스 3분의 1 전하를 갖고 있어요. 업 쿼크가 플러스 3분의 2 전하,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전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업 쿼크가 2개, 다운 쿼크가 1개가 모이면 전하량이 어떻게 될게요? 플러스 1. 오케이, 잘했어. 플러스 1이고요. 반대로 업 쿼크 1개, 다운 쿼크 2개 모이면 전하량이 브레드, 빵 0이 됩니다. 됐나요? 요렇게 모인 게 뭡니까? 양성자입니다. 요렇게 모인 게. 그럼 이렇게 모인 건 뭐야? 중성자예요. U 하나, D 둘 이렇게 모이면 전하가 0이잖아. 이 중성자의 특징이야. U 둘, D 하나 모인 게 뭐니? 양성자의 특징이야. 요거는 알 필요는 없는데 일단 소개할게. 렙톤하고 쿼크를 기본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본 입자 중에서 렙톤은 겸 입자라고 해요. 겸은 가벼울 경자야. 경소라다 할 때 경자. 그 다음에 쿼크는
중입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거운 입자라는 거지. 상대적으로 엄청 무거워. 됐니? 그런 기본 입자들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경입자 중에서는 전자, 중입자 중에서는 두 개, 업컷, 다운컷. 여기 두 개 있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기본 입자 가지고 전자 만들어지지, 양성자 만들어지지, 중성자 만들어지지. 얘들 복잡복잡 하다 보니까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원자의 종류가 110개가 넘어가거든.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합성한 원자까지 포함하면 110개가 넘어가는데 그런 게 다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해서 원자핵 만들고 다 서로 다르게 만들어서 이제 그 종류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됐죠? 여기서 렙톤과 커크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 그럼 넘어가서 그 이후에 커크가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을 만들어졌다. 이때 뭐라고? 1대1.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1대1. 그지? 확률적으로 그럴 거 아니야. U하고 D가 거의 같이 섞여 있으면 2U 더하기 D나 U 더하기 1이나 만들어지는 게 확률적으로 1대1인 거 아니야. 거의. 맞지? 그렇게 되고 이제 3분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3분에 일어나는 일. 여기서는 1대1이었는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 1대1이었는데 몇 분 안 들어서 이거 10의 마이너스 6승 초면 이게 뭐냐 이게 빅뱅 직후에 진짜 완전 직후지 이제 그때부터 약 3분 지나면 1대1에서 7대1로 변하는 거지. 그지? 양과 중의 비율이 7대1. 이때 됐다. 3분 때 됐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때 동시에 중수소 원자핵에 대한 게 잘 안 나와요. 이제 아까 뭐라고 했냐? 중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붙은 거야. 됐죠? 요 정도만 알아도. 근데 이거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 헬륨 원자핵이 그때 생기는 거야. 7대 14대2 봤지? 14대2. 여기에서 두 개 묶여서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어지고 남은 12개는 양성자는 그냥 하나하나가 수소 원자 핵이라고 했어. 맞지? 아까. 오케이? 그걸 딱 연결해서 이해하면 돼요. 그치? 7대1이 되면 바로 헬륨 원자핵도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때는 전자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다 없다? 없다. 맞지? 전자가 어떻게 해야 되지? 원자핵이 구속돼서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못할 때 비어있는 공간이 쭉 만들어지면 이제 빛이 진행될 수 있다. 그때가 언제냐면 38만 년. 와우! 3분하고 38만 년은 엄청 차이 나지. 그치? 그러니까 빅뱅 이후에 38만 년까지는 우주는 아무 게 없어. 맞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질량비가 3대1이라고 하는 건 헬륨 원자핵이 생성됐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헬륨 원자핵이 한 방에 다 생긴 건 아닐 거 아니야.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3대1이 됐다는 거지. 그지? 그렇게 정리를 해도 38만 년에 원자가 생성됐다는 것은 원자핵과 전자가 이제 붙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때 어떻게 됐다? 투명한 우주, 빛이 진행되는 이동하는 투명한 우주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때의 빛이 배경 복사로 이제 관측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 이전에는 빛이 만들어져도 진행이 안 되고 다 흡수됐으니까 그건 없잖아. 이때 딱 만들어졌던 게 이제 보이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걸 문제로 냅니다. 그 이후에 지금 배경 복사는 파장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왜? 우주가 계속 팽창하니까 우주 팽창을 따라간다고 줄줄줄 길게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중력에서 덩어리 이루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얘들이 질량을 갖고 있잖아. 수소, 헬륨 입자들이. 근데 걔들 입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는 얘들끼리 점점 만류인력 때문에 점점 이렇게 수축이 돼. 그럼 이 무거워졌겠지? 무거워지면 또 주변에 있는 게 더 당겨져서 수축이 될 수 있어. 모이다 보면 수축 힘이 점점 커지고 덩치가 커지고 이게 원시별이 되고요. 이 원시별에서 그 중심부에서 이제 수소 원자핵들이 이게 지금 빅뱅도 아닌데 이 별 공간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헬륨 원자핵으로 핵 융합이 될 때 합쳐질 수 있거든. 그때부터 우리는 별이라고 해요. 스타, 항성 같은 말이죠. 별, 스타, 항성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다. 되게 많은 정보를 줬고 요게 딱 정리되면 좀 자신감이 생겨요. 아시죠?
넘어갈게요. 별로 안 남았습니다. 자, 세 번째 파일. 세 번째 이게 요번 첫 1주차 주제의 마지막 거야. 마지막. 요거만 정리해. 스펙트럼과 꾸준히 원소로 되어 있는데 스펙트럼? 이게 뭔지를 알아둬야 될 것 같고 원소가 무슨 관계가 있지? 그걸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제 우주를 만들어졌어. 또 우주가 만들어진 이후에 우주에 있는 어떤 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성운이라는 거 배웠지. 그래서 말머리 성운, 암흑 성운, 뭐 반사 성운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했다고 해 그냥. 오케이? 그런 게 있는데요. 아니 아주 멀리 떨어져 몇백만 광년 떨어져 있는 그 공간에 우주 공간에 거기에 어떤 그 구성성 원소가 얼만큼 있는지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 파악하기가 불가능하죠. 몇백만 광년이 무슨 뜻이야? 빛의 속도로 몇백만 년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야. 어떻게 연구하려고 가다가 죽지? 그런 거 알지? 어떻게?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거기서 오는 빛을 분석하는. 빛을 분석하는 방법이 스펙트럼이라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빛도 그걸 분석해서 거기에 어떤 성분들이 얼만큼 있는지 어떤 비율로 있는지 다 따질 수 있어요. 그거 하려고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펙트럼. 오케이? 볼게요. 빛과 스펙트럼. 일단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기본을 설명하려고 해요. 자,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 뭐냐면 프리즘이라는 거 들어봤니? 투명 플라스틱 삼각형 입체 플라스틱으로 빛이 오는 길에 요거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그 빛이 통과되면서 이제 펼쳐지지.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복 이렇게 무지개가 생겨요. 오케이? 그런 걸 프리즘이라고 하죠, 그지? 프리즘. 근데 그걸 과학 용어로는 프리즘이라는 분광기라고 하죠. 빛을 나눠 분해한다. 분광기. 됐지? 분광기가 프리즘입니다. 통과한 후에 순서대로 펼쳐져서 이 형태로 나타나는 것. 빨주노초판 무지개로 나타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스펙트라는 적두어가 이렇게 펼쳐보다, 펼치다 이런 뜻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뭐 안경점이나 아니면 안경 제조 회사 이름에 스펙트 되게 많이 들어. 스펙트라는 표현이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근데 그런 게 스펙트럼이야. 근데 보면 밑에 그림 보면 스펙트럼 종류가 있어.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인데 선 스펙트럼에는 흡수 선 스펙트럼, 그 다음에 방출 선 스펙트럼이 있대요. 세 종류지 한마디로. 그지? 세 종류에 대해서 따로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선 스펙트럼. 일단 우리가 알고 있잖아. 연속 스펙트럼. 어디서 봤어? 무지개. 그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쭉 이어져 있지. 이제 색깔 이어져 있지, 그지? 색깔이 싹 천천히 변하면서 이어져 있잖아, 그지? 이런 게 연속 스펙트럼. 프리즘으로 통과시켜도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 됐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광원이 있고 이게 햇빛 같은 거야. 됐죠? 햇빛 같은 게 어떤 틈, 빛이 통과할 수 있는 틈을 슬릿이라고 해. 슬릿을 통과하면 그지? 일직선으로 빛이 나오겠지? 거기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쭉 이렇게 펼쳐진다. 화장에 따른 세균띠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첫 번째 햇빛은 우리 무지개 보면 알겠죠. 연속 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는 빛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빛이 연속 스펙트럼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그치? 햇빛은 되고, 그 다음에 백열전구라고 들어봤습니까? 이거 빨간 외울 필요까지 없다. 백열전구라고 들어봤습니까? 요렇게 생긴 전구 봤습니까? 노란 빛이고 만지면 좀 뜨겁고 꼬마 전구 같은 건데 이런 거 요즘에 잘 안 써요.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에 LED 등 같은 거 쓰지. 이런 거 잘 안 쓰지. 근데 백열 전구가 뭐냐면 니크롬선이라고 그 저항이 되게 높은 금속선을 이렇게 써서 전류를 흘리면 그게 저항 때문에 뜨거워져서 마찰 때문에 뜨거워져서 이제 빛이 난다. 요 정도만 알아도 그 노란 빛이 나는데 얘도 그렇고 햇볕도 그렇고 모든 에너지 빛을 다 방출하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 빛이 오는데 빨간색하고 이게 색깔이 에너지 크기를 나타냅니다. 보라색이 제일 세고요. 빨간색이 제일 약합니다. 보라색보다 더 센 빛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보라색이 뭐지?
퍼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바이올렛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 보라색보다 더 센 빛은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합니다. 울트라. 그게 뭔데? UV. 자외선. 그지? 자가 보라색 자자야. 그래서 자색 고구마 뭐니? 안쪽으로 고구마 속이 이제 보라색으로 보이는 고구마 있잖아, 그지? 그걸 자색 고구마라고 하거든. 자외선은 보라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보라색 빛보다 더 멀리 있는 선이라는 뜻이야. 그 밖에 있는 선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빨주노 초록파는 보호보다 밖에 있으면 이쪽은 점점 에너지가 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외선은 더 에너지 커서 우리 피부에 흡수되면 안 좋습니다. 왜? 에너지가 크면 우리 피부 세포에 추가돼서 유전자를 깰 수가 있어. DNA. 그러면 암이 될 수 있어. 암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유비 차단제 이런 거 많이 바르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빨간색 약하네, 맞지? 빨간색 약하지? 빨간색보다 더 약한 거 느끼지? 빨간색 밖에 있는 거. 그 뭐야? 적외선. 적외선. 들어봤지? 예를 들어 정형외과나 한의원 같은데 그 관절 같은데 허리 같은 다쳐서 가면 적외선 치료기라고 해서 이렇게 빨간 등 있는 그런 치료기 뜨끈뜨끈 따뜻한 데 가면서 이렇게 30분 누워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왜 그러냐면 적외선 안 보여. 근데 어쨌든 빨간색하고 가까우니까 그 빨간 빛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치료기가 거짓말이 아니고 그 색깔은 적외선이 아니라고. 그건 빨간색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근데 적외선은 에너지가 낮지만 우리 몸을 약간 온도를 높이게 하고 그래서 약간 물리치료의 효과가 있는 거지. 자외선 치료기 그러면 안 돼. X선 치료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X선은 자외선보다 더 에너지가 센 그 전자기파를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 정도의 개념을 좀 알아두세요. 에너지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연소 스펙트럼이. 그러면 선 스펙트럼 뭔가 보자고. 이런 조건이네. 특정 파장에서 선의 형태가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라고 되어 있어. 특정 파장이 뭔데? 예를 들어서 파란, 보라색 쪽, 빨간색 쪽, 노란색 쪽, 초록색 쪽 이런 색깔이 어떤 빛이 파장이라고 얘기하거든. 파장은 요렇게 요런 게 파동이고 파동 중에서 시작해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요거 한 파장이라고 해요. 보통 파장은 이 모양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됐죠? 그러면 파장이 길다, 짧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파장이 짧으면 이렇게 생긴 거, 파장이 길면 이렇게 생긴 거야. 아까 우주 배경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지?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점점 파장이 길어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특정 파장에서 선 형태가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이거는 모든 파장이 다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보이거든요. 연속 스펙트럼은. 근데 선 스펙트럼 이렇게 봐봐. 어때? 빨주노 파란도가 나올 수 있는 영역 중에서 어떤 딱 특정 영역의 공간이 빛이 아예 없거나 또는 전체가 다 없는데 어떤 특정 영역만 빛이 나오거나 한 걸 뭐라고 한다? 이걸 선 스펙트럼, 선으로 없거나 있거나 하잖아, 이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설명을 보면 봐. 저온의 기체인데 저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온도가 낮다는 건 에너지가 작다라는 거야. 그치? 에너지가 작은 기체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에너지 거지거든.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할 거야. 그치? 근데 다 흡수 못하는 거야. 얘들이 흡수할 수 있는 파장만 흡수하고 딴 건 뿅 통과가 돼. 그러면 광원이 있고 저온의 기체가 있으면 특정 빛 에너지만 흡수하고 통과가 돼서 프리즘에서 펼쳐보면 흡수한 데만 뭐니 빛이 안 나오는 거지. 흡수한 건 여기 있는 거야. 흡수됐으니까 에너지가 여기 있는 거고 나머지 여기 색깔이 있는 거는 여기서 흡수 못한 에너지들이야. 빛 에너지. 그럼 이렇게 통과해서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가 낮은 기체에 빛을 비춰주면 흡수하는 에너지 T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시 이렇게 통과가 돼서 이렇게 펼쳐진다. 오케이? 반대로 높은 에너지 기체가 있다면 이건 에너지가 많은 거거든. 에너지가 많으면 어떻게 해? 돈이 많으면 쓰잖아.
그지? 그것처럼 고온의 기체가 있으면 이 기체 자체에서 빛이 나. 에너지가 방출된다. 했니? 높은 온도의 기체에 에너지 방출된다. 우리가 그런 온도 공간에 갈 필요가 없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됐죠?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 온도가 뭐지? 그 건식 사우나. 사우나 가면 그지? 안개 사우나에 뿌연 데도 있고 그지? 그냥 건식 사우나라고 하는 거지, 그지? 건식 사우나 보통 평균 온도가 100도입니다. 안개 사우나 평균 온도 60도 정도 돼요. 근데 왜 별로 안 뜨겁지? 왜 안 뜨거우냐면 우리가 느끼는 온도라고 하는 거, 온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입자들이 우리 피부에 충돌하죠. 그 온도에 맞는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 아까. 그지? 입자들이 충돌하면서 그거를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거야. 근데 건식 사우나라는 건 건식이잖아. 공기 입자가 별로 없는 상태야. 근데 습식은 뭐니? 이제 수증기가 꽤 많이 뽀얗게 많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습식 사우나가 입자들이 더 많이 피부에 부딪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습식 사우나 60도하고 건식 사우나 100도가 어떤 사람이 느끼기에는 습식 사우나가 더 뜨겁다고 느껴져. 그러면 하나 더 넘어가서 우리 온탕 보면 보통 온도가 얼마냐면 38도에서 40도 정도 됩니다. 열탕이 44도 정도 돼요. 3도, 4도. 몇 도 차이 안 나. 그지? 열탕 들어가 봤니? 사우나 가서? 이빨 깎여 물고 들어가야 돼. 너무 뜨거워서. 안 그래? 온탕도 잘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생각해봐. 온탕이 건식 사우나보다 더 뜨거워. 왜? 얘는 내가 들어가면 피부에 뭐니 아주 밀도 높은 물 분자가 있기 때문에 다다다다 때리거든. 또 그걸 느끼기 때문에 더 뜨겁게 느껴. 우리가 느끼는 온도 열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 아시겠죠? 그런 거 배웠니? 우리 지구에 공기층이 있는데 지표면에서 더 올라가서 공기 온도가 어떻게 돼? 떨어진다는 거 배웠니? 산 꼭대기 가면 더 춥잖아. 그지? 온도가 이게 온도라고 하면 온도가 떨어지다가 오존층이 있는 성층권에 가면 올라가다. 중간권에 가면 또 떨어지다가 열권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올라가 온도. 열권이 가면 올라가. 엄청 높지, 그지? 이거 대기층이잖아. 열권인데 뭐지? 공기 입자가 있다는 거지, 그지? 온도 엄청 높아. 오케이? 여기에 내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세이 굿바이 사요나라 죽습니다. 왜 죽어요? 얼어줘. 온도가 높은데 얼어줘. 이유가 뭐냐면 내 몸에 계속 입자들이 충돌해서 열 에너지 전달해줘야 되는데 너무 밀도가 낮은 거야. 공기 입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도가 높다는 거는 거기 입자가 있으면 이 입자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지. 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소실이 더 훨씬 더 큰 거죠. 그럴 수 있다. 상대적이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알고 있으면 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양이 이해이기 때문에. 자, 스펙트럼 넘어가세요.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뭔지 알겠죠? 근데 이게 이 기체의 종류가 뭔지에 따라서 이 선들이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선이 위치가 달라. 이유를 얘기할게. 이 기체의 종류가 결국 이걸 구성하는 원자들의 종류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원자들마다 전자의 개수도 다르고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도 달라. 아까 뭐라고 했어? 빛은 누가 흡수하는 거? 원자 핵이 아니고 그 주변에 돌고 있는데 전자가 흡수하는 거야. 근데 원자 종류마다 전자의 개수도 다르고 전자의 에너지도 다르면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도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띠들이 구성되는 원자 종류에 따라서 띠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볼래? 이거 봐. 헬륨, 아르곤, 네온, 수은 이거 다르잖아, 띠가. 맞지? 왜? 전자의 개수, 전자의 에너지가 다 다르지. 수소도 다르지. 근데 그거 느낌일 수 있지 않니? 수소가 좀 약간 단조롭지 않니? 간단하지? 이거 보니 수소 전자 하나밖에 없어. 근데 다른 애들은 뭐야? 얘는 둘, 얘는 아르곤을 18개.
18개거든. 많잖아. 그러니까 얘들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흡수하고 방출하고 할 거 아니야 에너지를. 그지? 그러니까 훨씬 더 띠가 복잡하게 나오는 거지. 또 에너지 그 크기가 다 다르니까 이 위치가 다르다. 아시겠죠? 아까 내가 뭐라 했어? 1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에 있는 그 은하에 별이 있다고 하면 이 별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거기서 나오는 빛을 보면 스펙트럼을 만들어 보면 어떤 띠가 있네? 이거 수소 있다. 이거 아르곤도 있다. 알 수 있어. 그 띠에 다 맞아. 무슨 말인지. 우리 지구에서 아르곤에서 방출되는 그 스펙트럼이나 100만 년 떨어져 있는 별에서 방출되는 아르곤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 같은 아르곤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이라는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많이 안 어렵지? 그치? 할만하지? 여기까지 쉬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 스펙트럼 얘기를 하고 있고 거의 설명 다 됐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거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 파장에 따른 빛의 영역,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빛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빛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빛을 생각할 거야. 그치? 근데 사실은 이 빛이라고 하는 건 꼭 눈에 보여야 되는 건 아니고 일종의 에너지 파동인데 그게 우리한테 느껴지는 것만을 뭐라고 하냐면 가시광선. 가능하다, 볼 시자, 보는 게 가능한 빛이다. 되죠? 됐죠? 그 가시광선이 요 에너지 수준 파장 길이 있습니다. 그걸 쭉 펼쳐보면 빨간 파장으로 되는 거고, 아까 말했지? 보라색 밖은 자외선, 그거보다 에너지가 더 큰 건 X선, 그거보다 더 큰 건 감마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보다 더 약한 건 적외선, 그보다 더 약한 건 마이크로파. 이게 뭐냐면 전자레인지를 돌리는 원리 파동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약한 건 라디오파. 이거 뭐냐면 FM, AM 라디오 파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호를 전달하는 거. FM이 더 센 겁니다. AM이 더 약한 겁니다. 됐죠?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자, 밑에 이거 하나 볼게요. 뭐냐? 허블 아저씨가 아까 빅뱅에 대해서 예측했다고 했잖아. 이거 커지고 있는 거 같다. 그지? 예측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집요하게 계속 추적해서 각각의 은하 또는 별의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두 별이 멀어진다고 했잖아. 멀어진다고 했는데 멀어지면 이 별에서 이 별 보면 뭐니? 멀어질 거야. 후퇴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각각의 이 별에 사실 지구를 중심으로 한 후퇴 속도를 다 계산해봤어. 됐니? 멀어지는 거리에 따라서 후퇴 속도를 계산해보면 거의 비례하더라고. 즉 거리가 지구로부터 더 먼 애들이 더 빨리 멀어지더라고.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풍선에 별 찍어놓고 이렇게 불어보는 건 마찬가지야. 봐, 예를 들어 풍선에 별이 이렇게 찍혀 있었다고 하자. 별이 이렇게 찍혀 있었다고 하자. 이게 커지면 어떻게 돼? 얘가 이대로 있다고 기준으로 잡으면 얘는 요만큼 가면 얘는 요만큼 가는 게 아니고 요만큼 가지. 그지? 이게 멀어지는 만큼 얘도 더 멀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요만큼 멀어졌는데 얘는 요만큼 멀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후퇴하는, 이 별 기준으로 후퇴하는 게 더 빠르겠지. 그러니까 먼 별이 더 빨리 후퇴한다. 그걸 예측하고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다. 실제로. 그래서 이걸 알게 된 거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더 커지고 이 그 그래프를 함수로 표현하면 y 값이 속도 v라고 하면 거리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r이라고 하는데 보통 r을 하면 이게 정비례하니까 정비례가 뭐야?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정비례라고 합니다. 됐죠? 정비례 하니까 이건 비례상수가 필요한데 이거 자기가 발견했잖아. 그러니까 허블 H라고 표현합니다. H는 비례상수가. 오케이? 됐나요? 여기까지는 하나 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설명할 게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뭐냐 하면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화학원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물어봐. 하나하나 따지고 계산하는 거 없어요. 요거만 알아둬.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원자마다 뭐라고 핵이 있는데 핵에 있는 양성자나 중성자의 비율이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수소는 원자 핵에 양성자가 하나예요. 헬륨은 2개야. 산소는 8개, 질소는 7개, 아르곤은 18개, 네온은 10개, 칼슘은 20개. 난 외웠지. 됐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원자의 원자 번호라고 해요. 핵 안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원자 번호라고 해요.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거야. 그럼 원자라고 하는 건 뭔데? 그렇게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이 전체를 봤을 때는 전하가 0으로 보이는 걸 원자라고 해요.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얘가 플러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겠니?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결정되면 그 개수만큼 전자가 돌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성자 10개면 플러스 10이야. 맞지? 그러면 전자 10개가 돌고 있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밖에서 보면 0이에요. 플러스 10, 마이너스 0.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합쳐져서 0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자라고 알아두면 되는 거고. 아 그래. 그래서 어쨌든 어떤 원자에 핵이 있을 거고 양성자들이 모여있는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있는 핵이 있을 거고 주변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딱 정해져 있네. 이렇게 첫 번째 공간,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공간 이렇게 정해져 있네. 네 번째 공간을 할게. 요거 이제 화학원 그러니까 2학년 과정에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공간은 뭐라고 하냐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껍질이라서 K 껍질. L, M, N 껍질이라고 합니다. 껍질이라고.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을 껍질이라고 얘기한다. 좀 어색해도 받아들이면 돼. 근데 이 전자가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자가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는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달라. 어때? 너네는 4살 때가 에너지가 더 컸니? 지금이 더 크니? 지금이라고 얘기해. 지금이지? 4살 때는 엄마 손 밖으로 많이 멀리 혼자 떨어질 수 있니 없니? 없지. 근데 너네는 뭐야? 맘만 먹으면 혼자 부산 갈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에너지가 커지면 자기를 땡기는 어떤 주체가 있다고 해도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크면 항상 그래.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의 이치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와 이 전자를 비교하면 이 전자의 에너지가 더 큰 거야. 멀리 떨어져 있잖아. 원자력이 땡기잖아. 그지? 전기적인 인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인력이 있잖아. 그지? 땡기는데 얘는 멀리 있고 얘는 가까이 있고. 그럼 얘가 에너지가 크다고. 자, 우리 수준 높은 수업입니다. 수준 높은 통합과 수업이야. 더 과학적인 설명을 할게 내가. 얘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야, 입자. 얘도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 똑같은 입자야, 그지? 이 두 입자가 있는데 그냥 이 멈춰 있었다고 하자. 그럼 운동 에너지 배웠지, 그지? 운동 에너지 0이야, 그치? 둘 다 0이야. 근데 얘는 잡고 있어, 그냥 0이야. 얘는 똥 놓으면 어떻게 돼? 얘가 원자 플러스 전하 때문에 이쪽 당겨줘 보지, 그지? 가만히 놔두면 놓으면 이렇게 이쪽 당겨줘 올 거 아니야, 그지? 힘을 받아, 전기력을 받아 당겨줘 오겠지, 그럼 뭐가 생겨? 운동 에너지 생기지. 운동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그대로 있고 얘 당겨줘 오다 보면 여기 같은 위치에 왔을 때 얘는 뭐니? 위치적으로는 똑같은데 얘하고 얘는 같은 위치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도 있잖아.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 에너지가.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을 때가 에너지가 더 크게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잖아. 내려갈 때 운동에는 생겼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지구 표면에서 봤을 때는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지표면에서 더 위에 있으면 에너지가 큰 겁니다. 아래에 있으면 에너지 작은 거지. 누가 땡기는데? 지구 중심이 땡기는 거야. 똑같아. 원자의 중심에서 핵이 땡긴단 말이야. 그러면 멀리 있는 게 에너지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구 중심에서 땡기면 이 여기 있는 거보다 저기 100m 위에 있는 게 에너지가 더 크다고. 왜? 지구 중심에서 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똑같은 게. 자, 전자는 빛을 흡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빛이 빠져자 보면 에너지가 낮은 수준에 있던 전자가 흡수해서 어떻게 여기나 여기 다른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딱 특수한 빛만 받아야 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쪽 껍질하고 이쪽 껍질의 에너지 차이가 200원이라고 할게. 200원. 200원인데 어떤 빛을 받았는데 그게 100원이야. 그럼 이거 흡수 못합니다. 왜? 여기 사이는 전자기 있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딱 200원짜리를 만 흡수하고 딱 300원짜리만 흡수하고 딱 350원짜리만 흡수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외 다른 빛은 다 통과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아까 뭐가 생긴 거야? 흡수 스펙트럼이 생기는 거야. 딱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띠만 딱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다가 깜총 이쪽으로 가는 거야. 더 높은 에너지 공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되니까 딱딱 정해져 있는 거야. 어떤 원자가 갖고 있는 어떤 전자가 있을 거고 그 개수가 있을 거고 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에너지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0만 광년 밖에 있는 애도 지금 우리 지구에 있는 애도 같은 원소면 같은 띠가 생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요거만 알아둬도 된다고 하는 게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자는 원자핵으로부터 더 먼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먼 쪽에 있다는 건 에너지가 높은 거니까 높은 애를 가만히 놔두면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떨어지기 마련이야 무조건. 여기 있던 애는 그냥 못 이거 어쩌지 하다가 다시 내려온다. 흡수를 할 수 있대 다시 내려와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온다. 됐니? 그럼 이렇게 내려올 때 어떻게 돼? 아까 흡수했던 빛을 다시 방출하겠지. 그 값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가 300원. 300원이라 했거든. 300원 받아서 여기 됐단 말이야. 그럼 이걸 내려올 때 300원 다시 돌려준다고. 됐지? 야, 그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보면 얘 수소라고 하자. 보면 이거는 지금 방출 스펙트럼이잖아, 그지? 근데 흡수 스펙트럼 빨간 쪽 파란 거 다 있고 여기 띠 있는 부분 있지, 그지? 그것만 까맣게 돼 있는 거야. 똑같은 위치.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크기하고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 크기가 같다. 됐죠? 그래서 빛을 흡수하면 딱 맞는 빛을 받아서 이렇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 껍질로 이렇게 시프트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방출하면서 내려올 수도 있다. 됐지? 올라가는 건 흡수고 내려오는 건 방출이다. 여기까지만. 됐죠? 마지막 정말 쉬운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 선 해석이라고 제목이 돼 있지.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띠 다르면 따내고 다른 원소네. 이거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고 우리 띠 외우라고 안 해요. 근데 어떤 문제 나올 수 있냐면 태양의 뭐 스펙트럼 분석하니까 이렇게 띠가 나왔어요. 근데 수소는 뭐고 헬륨은 뭐고 산소는 뭐고 네온은 뭐고 이렇게 띠를 따로 줘. 그럼 뭘 비교할 수 있는데 태양띠가 좀 더 복잡하고 왜 태양은 원소 하나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여러 원소들이 띠가 합쳐져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걸 보면서 비교해서 이게 수소가 있냐 헬륨이 있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태양에 수소가 있다면 태양의 복잡한 띠 중에서 수소의 띠는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요거만 확인하면 돼. 원소가 다르고 어떤 천체가 있다면 그 원소들의 띠를 다 포함하는 게 있으면 그 원소는 그 천체에 있다, 그 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1차 시 수업의 이론은 여기까지예요. 보면 요 개념 확인 연습이라는 문제는 내가 따로 설명 소개를 안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른 기본 문제들이라고 보면 돼요. 기본 문제. 기본 문제가 남아 있고 이건 내가 선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뒤에 있는 건 선별돼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기본 문제 먼저 하고 이거는 다음 1대1로 볼 때 내가 채점하고 아 너 지금 이래 요거 좀 더 해야겠다 뭐 이렇게 뭐 자료를 더 준다든지 공부를 시킨다든지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내신 업도 80하고 내신 퍼펙션은 뒤에 정답과 해설을 따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공부하고 해설 보면서 이해할 걸 다 이해해서 다 정리하고 질문할 것만 딱 나와 1대1로 볼 때 정리해서 갖고 아시겠죠? 수업 끝나진 않았어요. 12분 남았으니까 뭐 하면 될까? 궁금하면 내신업도 80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2시 반이 되면 자유를 주겠습니다.